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맨유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럽 대항전 진출도 그다지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만큼 맨유의 현재 상황이 심각한 것. 특히 압박과 수비에서의 안정성이 시즌 내내 발목을 잡고 있다. 카세미르도 지난 경기 4.9라는 충격적인 평점을 받는 등 맨유의 후반과 코어가 매우 망가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특히 수비진이 빠른 선수들의 기동성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다. 아스날의 경우 맨유보다 1차적인 압박질이 높은 편이다. 토트넘전에서 라야의 실책으로 인해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리그에서는 무실점을 4경기 연속으로 기록했을 것. 아스날의 측면 공세가 상당히 빠르게 이어지는 편이기도 해 아스날이 맨유를 상당히 두들기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맨유 원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약했다는 점은 변수. 아스날이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적인 압박의 질과 안정감, 수비에서의 퀄리티가 다른 상황. 맨유 브루노가 개인 기량을 통해서 한 골을 넣는다고 해도 맨유의 수비가 아스날의 공세를 막아세울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볼프스부르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에는 무관이 확정되었다. 4강 2차전은 심판의 오프사이드 판정이 큰 논란이 되었지만 사실 리그에서의 퍼포먼스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지난 매치에서도 키미히는 수비적으로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했고 노이어도 실수로 골을 허용하는 등 여전히 수비와 중원의 퀄리티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볼프스부르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 퍽 부담이다. 코바치 감독 시절에는 카운터 위주로 바이언을 상대했다. 하지만 상대의 체급을 극복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 다만 하센히틀 감독은 상당히 압박 강도를 높여서 승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라이부르크를 잡아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잔류도 확정된 상황이라서 바이언을 상대로 굳이 웅크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물론 바이언이 볼프스부르크를 매우 잘 잡아내는 특성을 지닌 것은 사실이다. 다만 바이언의 중원과 수비 안정감은 근 몇 년간 최악. 특히 볼프스부르크 하센히틀 감독이 적극적인 압박으로 맞불 양상을 놓는 상황이라면 바이언도 이는 부담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살레르니타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최근 하락세다. 물론 칼리아리를 상대로는 2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 대부분 중원을 쓰는 데에서 기복이 큰 편이라서 중원 전력이 비등한 팀은 제대로 공략을 못하는 편이나 약체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전력값을 하고 있는 모습. 실제로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도 매 경기 2골씩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이다. 별다른 반전을 보여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칸드레바가 체력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칸드레바가 있어도 후방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어려운 팀이 에이스마저도 잃게 된 상황. 특히 최근 라치오나 볼로냐 등 중원에서 상위 5안의 팀들을 상대로는 수비마저도 매우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벤투스가 유리한 상황이다. 동일 전력에 비해서 중원을 쓰는 능력치 자체에는 신뢰를 해줄 수 없다. 다만 약체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전력에서의 우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도 매 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던 전력이 유벤투스였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라요 바에카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에서 강한 전력이지만 최근에는 연패가 쌓이고 있다. 상대들이 꽤 까다롭기는 했지만 생각보다는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편. 지난 경기 알라베스도 꽤 압박 강도가 높다. 라요가 결정력에서는 늘 문제를 드러내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라요의 문제는 역시 결정력. 알메리아에게도 패한 것은 27개의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한 골도 넣지 못한 빈약한 득점 능력 때문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물론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전진을 막는 것으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우세한 흐름을 잡는 등 자신들의 축구를 상대가 누구든지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봐야 한다. 무승부를 기대해 보고 있다. 발렌시아도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양상이 짙은 모습. 다만 라요도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강호들을 잘 상대하는 점이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결정력이라는 치명적인 요소는 라요의 승리를 고르기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VfL 보움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에서 강한 전력이다. 홈에서는 강호인 도르트문트나 바이언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시킨 바 있었다. 레버쿠젠을 상대로도 최근 1승 1무로 홈에서는 좋은 모습. 하지만 기본적으로 압박을 중원에서 강하게 가져가는 편인데 이 양상에서 레버쿠젠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레버쿠젠이 최근 무패를 이어가는 것은 엄청난 뒷심이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로마전도 그랬고 도르트문트나 슈투트가르트전에서도 라스트 미닛 골을 기록하고 무승부를 만드는 모습. UEL 4강 때문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겠지만 무패 우승이라는 목표도 있고 로테이션을 돌린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5골을 기록하는 등 주전과 비주전 격차가 커 보이지는 않는다. 레버쿠젠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홈에서 보움이 압박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레버쿠젠이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전개를 상당히 잘 보여주는 상태에 오히려 압박 때문에 지친 후반전에 레버쿠젠이 보여주는 강한 뒷심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말자. 금일 6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탈란타가 기본적으로 중앙 전력이 동일한 강호들을 상대로는 좀 부진한 편. 하지만 최근 마르세유나 피오렌티나를 잡아내는 등 어느 정도 이 양상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도 데로시 체제에서 중앙에서의 압박이 강한 모습이라서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대지만 아탈란타가 압도적이지는 않더라도 극복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로마의 전력이 상당히 괜찮아졌고 경기력도 좋아졌다. 하지만 지키는 능력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지는 않은 전력. 특히 압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체력적인 이슈가 없지는 않다. 최근 나폴리나 유벤투스전에서도 득점은 먼저 뽑아내는 모습이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쳐버리는 모습. 지난 매치에서는 아예 2-0으로 이기던 것을 2-2 동점으로 마치기도 했다. 아탈란타가 근소 우위라고 본다. 최근에는 중원에서 강력한 전력들을 잘 상대하고 있는 상황.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주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후반에 생기는 집중력 저하라는 문제가 로마의 지키는 능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점은 명백할 것으로 보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